네, 안녕하세요. 닥신TV 신재욱이고요. 지금 뒤에 보시는 차량은 2015년식 F바디 520D 후기형 버전입니다. 후기형은 엔진이 조금 개량되어서 나왔고, 후기형 520D는 B47 엔진으로 진동과 소음이 조금 더 줄었습니다. 제가 오늘 영상을 찍는 이유는 이 차량을 판매하게 되었어요. 이 차량을 이제 방출 예정이고, 저는 이제 F바디 520D를 두 대를 운영을 했는데, 하나는 2011년식 중고 520D 18만 5천 킬로 뛰었고, 지금이 2013년도 10월이고요. 영상은 좀 나중에 내보낼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타고 있는 다른 차 한 대는 한 12년 됐고, 이 차는 15년식이니까 한 8년 정도 됐죠. 이 차를 방출할 예정이고요. 방출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차량을 두 대를 운행하다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바쁘더라고요. 그러니까 차량을 좀 시동을 걸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시동을 거는 것도 바빠요. 난 맨날 출퇴근하고 뭐 일하기도 바쁜데,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시동을 좀 켜줘야 되고 좀 운행을 한번 해줘야 되니까 그것도 또 하나의 일이 되고, 그 다음에 요즘은 차량 등록이 다 번호판으로 되잖아요. 출퇴근하는 병원에는 뭐가 등록돼 있고, 부모님 집에는 뭐가 등록돼 있고, 뭐 백화점에는 뭐가 등록돼 있고, 뭐 다른 주차장에는 뭐가 등록돼 있고, 이러니까 차량이 뭔가 이렇게 등록돼서 누리는 그런 혜택들이 분산돼서 오히려 더 불편하기만 하고, 그 다음에 차량의 유지 정비, 뭐 특별히 정비가 막 그렇게 들어가는 거는 거의 없지만, 내가 좀 길게 보고서는 정비할 것들이 있다면 요번에 요거 하면 어떨까, 요번에 요거 하면 어떨까, 이런 게 정말 내가 주인의식을 갖고 이렇게 집중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차가 두 대인데 뭔가 하나는 언젠간 던질 건데 양쪽에 다 최선을 다해서 정비를 할 필요는 사실 없잖아요. 보통 그렇게 하진 않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진짜 오래 갖고 갈 것 같으면 뭐 이것도 정비하고 이것도 정비하고 할 텐데, 둘 중에 한 대는 언젠가는 던질 건데, 그러다 보니까 둘 다 정비를 열심히 좀 안 하게 되고, 그래서 메인카를 하나를 유지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그래야 이제 정비도 조금 더 신경 써서 하게 되고, 어떤 주차 혜택도 편안하게 누릴 수 있고, 뭐 시동 걸어줘야 되거나 이런 부담도 좀 적고, 제가 약간 또 미니멀리즘을 추구하는 편인데, 집에도 짐을 최대한 무거운 거 안 사려고 하고 이사 다니기 편한 세팅이고 뭐 그렇거든요. TV도 안 사고 있고. 근데 차량이 두 대다 보니까 이제 좀 마음이 좀 불편하기도 하고, 제가 차를 좋아하니까 욕심이 있어서 두 대를 운영을 했는데, 차가 또 너무 멀쩡해서 이 뭐 중고로 팔아봐야 얼마 받지도 못하는 거를 8년이 좀 배 아파갖고 안 팔고 있었는데, 결국 사람이 영원히 사는 게 아니고 영원히 모든 걸 다 내 걸로 보유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죽을 때 다 놓고 가듯이 던질 건 던져야겠다, 뭐 얼마를 받든 뭐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됐고, 하나 할 얘기 더 있었는데 까먹었네. 그 다음에 제가 자동차 욕심이 좀 있다 보니까 얼마 전에 그랜저를 렌트해서 운행을 했었죠. 그러니까 이 차 저 차 좀 경험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차가 이미 두 대가 있으니까 임시로 한 대를 영입하면 차가 세 대잖아요.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일반인인데, 그러니까 내가 이 차 저 차 좀 경험해보고 싶은 차가 있는데 이미 두 대가 있으니까 새로운 차를 영입하는 게 너무 마음의 부담이고, 차라리 한 대를 방출해서 메인카를 한 대를 유지하면 세컨카로 좀 평소에 타보고 싶었던 차를 뭐 잠깐 몇 달 정도 구입해서 좀 타볼 수도 있고, 조금 더 자동차 생활을 활기차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너무 고정으로 두 대가 박혀 있으니까 좀 힘들었고, 하나 또 할 얘기가 있었는데, 제가 뭐 고정 지출이 많이 드는 걸 좋아하지 않죠. 그래서 어떤 분이 저거 완전 사기꾼이다, 고정 지출 뭐 줄이자고 하면서 차는 두 대나 운영하냐 라고 하시는데, 그렇진 않죠. 제가 갖고 있는 차 두 대 다 합쳐봐야 아반떼 신차 한 대 가격도 안 되는 가격이고, 제가 뭐 엄청 잘 나고 엄청 잘 살고 엄청 뭐 이런 건 아니지만, 뭐 아반떼 신차 정도 2천 몇백 정도를 차량을 운행 못할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어차피 쉽게 얘기하면 둘 다 거의 똥차급이기 때문에 차량이 두 대 운행한다고 해도 뭐 대단한 사치와 허세도 아니고, 당연히 고정 지출 많이 드는데 고정 지출도 선택과 집중이죠. 그러니까 나는 뭐 샴푸 이런 거 비싼 거 쓰는 건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뭐 내가 좋아하는 물건에 대해서 약간의 투자를 더 하고 지출을 더 하고, 거기서 얻는 경험의 가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좀 두 대를 운용을 했고, 그리고 차가 멀쩡해서 차 자체의 가치가 사실은 중고차 시세보다 높으니까 배 아파서 안 파는 것도 있고요. 팔아봐야 얼마 받을까요? 뭐 시세는 한 2천 안 하려나? 그럴 것 같은데, 딜러 매입가는 한 1,500 되려나? 자세히 안 봤는데.
뭐 얼마든. 근데 이제 타는데 너무 멀쩡하니까 팔기가 아까워서 그냥 보유를 했는데, 결국 인생은 영원하지 않고 또 새로운 것들이 있고, 포기할 건 또 포기해야 되고, 죽을 때 놓고 가야 되듯이 이제 한 대는 좀 놔줄 때가 됐다. 너무 추워서 길게 찍긴 그렇고 간략하게만 쭉 보죠. 보시다시피 외관은 굉장히 예쁩니다. F바디가 후기형에 들어서 예뻐졌어요. 라이트도 LED로 바뀌었고, 이 차는 럭셔리다 보니까 약간의 디테일들이 좀 크롬들이 조금 있어요. 밑에도 있고, 그 다음에 휠도 조금 럭셔리 휠이 좀 예쁩니다. F바디 구형은 HID인데 신형은 LED로 되면서 요즘에 봐도 구형차 같아 보이지가 않고, 저는 이 디자인이 F바디 5 시리즈가 아주 완성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그냥 비율이 제일 예쁘게 생겼잖아요. 요즘에 나오는 애들은 뭐 신차의 장점은 있지만 아주 예쁜 것 같진 않고, 이 차는 누유는 단 한 방울도 없습니다. 누유 없습니다. 그리고 신형이라서 엔진의 진동과 소음이 조금 적은 편이고요. 차는 조금 무거운 느낌이 들기는 들고, 고속도로로 나가서 쭉쭉 밟으면 아주 좋습니다. 그냥 지치지 않고 쭉쭉 나가고요. 엑스드라이브라서 4휠 드라이브인데 조금 더 고속도로 주행할 때 안정적인 플라시보 같은 느낌이 좀 있습니다. 실제로 느낄 수는 없어요. 럭셔리 라인이라서 약간의 이런 크롬 디테일이 있고, 휠이 조금 예쁘고, 휠 타이어 세팅은 저런데도 약간의 크롬의 디테일이 있습니다. 차는 한 5 시리즈 정도가 딱 좋은 것 같아요. 7은 조금 너무 크고 3 시리즈도 좋긴 한데, 차는 약간 그 축간 간격이 조금 확보가 돼야 좀 직진 안전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물리적인 구조를 갖추지 못하면 그 구조를 따라올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한 5 시리즈, E클래스, 한 그랜저 요 정도 급들이 조금 이제 고속도로 주행하기도 좋고, 주행의 안전성도 좋고, 바닥의 요철에 대한 반응도 민감하게 하지 않고 좋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작은 차는 작은 차 자체의 장점이 있긴 있죠. 축간 간격이 짧은 차는 또 재밌잖아요. 잘 돌아가니까. 장단점은 있어요. 근데 제 취향은 한 요 정도 급이다. 휠 타이어가 아주 예쁩니다. 이 럭셔리 휠이 예쁘고, 그 다음에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키너지 EX고요. 구입한 지는 한 3, 4년 됐는데 아직 마모 한계선까지는 많이 남았고요. 밑에는 요런데 좀 기스가 있네요. 제가 낸 건지 부모님이 낸 건지 모르겠습니다. 좀 번갈아 가면서 타서. 어쨌든 상품화할 때는 문제가 없고, 이런 건 외판 뼈다고 문제 없는 차량에 속합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뼈대를 먹는 사고가 하나도 없고 외판 교환이 아예 없습니다. 그냥 외판 뼈다고 문제 없고, 보험 처리 내역도 빵입니다. 빵. 자차 보험을 안 든 적도 없고. 근데 이제 제가 2번째 소유주니까 다음 차주는 3번째 소유주고요. 내부는 이렇게 약간 럭셔리 라인은 가죽이 조금 더 고급진 편이고요. 블랙박스도 아주 새 걸로 달려 있습니다. 럭셔리 모델이라서 스티어링 가죽도 조금 더 좋고요. 실내는 전체적으로 사용감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새 차 느낌? 오디오가 나름 할만카돈이라서 나쁘지 않습니다. 아주 좋진 않지만 나쁘진 않습니다. 조금 이런 디테일도 조금 더 고급스럽고, 별거 아니지만 밑에 이런데 불도 들어옵니다. 통풍 시트는 없는데 불편함은 없고요. 그 다음에 이 차는 압축도어가 있습니다. 뭐 솔직히 이거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이거 끌 수 있으면 꺼버리고 싶기도 합니다. 괜히 손가락만 껴서 부러질까봐. 요소수가 들어가는 차량이고요. 이렇게 트렁크도 오토 트렁크입니다. 트렁크도 굉장히 광활한 공간입니다. 이거 누르면 바로 닫힙니다. 계기판은 이렇게 디지털 계기판인데요. 약간 디지털 계기판에 초창기여서 화질이 약간 떨어지는 느낌이 약간 구형 티가 납니다. HUD라고 하나요? 저 앞에 속도를 표시하는 HUD가 있고 기능이 많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오토홀드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기능 쓰지 않고요. 키로수는 122,000km 뛰었고, 풀탱크를 하면 고속도로 기준으로 한 1000km 주행이 가능하죠. 왜냐하면 리터당 거의 20 가까이 가는데 한 65리터니까. 요 핸드폰 거치대도 제가 아마 영상으로 찍었던 적이 있는 거치대고요. 잘 쓰고 있습니다. 약간 내구성이 약해서 쓰다 보면 한 1년쯤 되면 살짝 부러져요. 1년에 한 번씩 새로 구매하면 됩니다. 그래도 나쁘진 않아요. 가격이 워낙 저렴하고 그냥 구조가 간단한데 쓰는데 나쁘진 않아서. 그래서 뭐 이 차가 이제 8년 됐고 12만 킬로지만 거의 새 차 느낌입니다. 제가 봐서는 거의 새 차 느낌인데, 근데 뭐 계속 가지고 갈 수는 없으니까. 뭐 아쉽기는 한데 뭐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차가 한 대가 되면은
이 차를 방출하는 이유를 좀 얘기할 거예요. 2대 중에 왜 이걸 방출하는지. 나머지 한 대는 11년식이고 18만 킬로 뛰었는데 그 차는 추억이 훨씬 더 많아요. 제가 주행거리가 많아서. 이 차는 상대적으로 주행거리가 좀 적어서 좀 추억이 적긴 적어요. 그래서 뭐 둘 다 멀쩡한 건 마찬가지인데 어차피 하나는 거의 완전히 올드카 대열로 가고 있으니까 추억이 많은 차고 정이 더 많고, 예전에 뭐 맨날 하는 얘기인데 방송에서 뭐 김진표 씨가 그런 얘기 했다고, 뭐 추억을 함께 하는 차가 가장 좋은 차라고 그런 얘기 하죠. 여러분도 보면은 옛날에 탔던 차 중에 되게 추억이 많은 차가 있잖아요. 뭐 누구랑 함께 했던 차, 저도 옛날에 99년식 무쏘 뭐 이런 거 잊을 수 없는 그런 추억이 많은 차들이 있는데, 잠깐 스쳐갔던 차들 중에서는 추억이 별로 없었던 차는 기억이 안 나는 차들이 있어요. 뭐 산타페 DM, 소렌토 이런 것도 저희 집에 좀 있었는데 추억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엑센트 디젤 추억이 있죠. 제 첫 차로 신차로 샀던 차니까. 그런 차들은 지금도 누가 타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제가 매입하면 너무 반가울 것 같습니다. 뭐 누가 탈지는 모르겠지만 잘 타셨으면 좋겠고, 차량은 그냥 딜러한테 던질 거고요. 구독자분한테 판매하지 않는 이유는 구독자 간의 금전 거래를 하면은 분명히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안 하는 거고, 제가 타는데 문제가 없었지만 누군가에게 넘어가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차라는 게 수많은 부품이 있는 건데, 이것도 중고차고 중고차는 리스크가 있죠. 아니 신차를 출고해도 문제가 생기는데, 그래서 개인 간의 금전 거래는 할 수가 없고요. 딜러를 통해서 매도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걸로 생각됩니다. 얼마 못 받더라도. 아무튼 누가 탈지는 모르겠지만 잘 타셨으면 좋겠습니다. 추억을 많이 쌓으셨으면 좋겠고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13년 11월 12일이고 이제 딜러한테 넘기면 대충 뭐 한 11월 말쯤에 상품화가 되겠죠. 한 12월이나 1월 달쯤에 누군가한테 팔릴 거고, 방송이 나가는 거는 한 24년도 한 3, 4월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미리 보내면 또 이거를 누가 노리고 산다면은 별로 좋을 것 같지 않아서.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엄청 춥네요. 고속도로 1차로는 앞지르기 차로입니다. 계속 주행을 하시려거든 주행차로로 내려오십시오. 앞지르기 차로 계속 주행은 단속 대상입니다.